자연계 논술 출제 범위입니다. 논술고사 자연계는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만 선택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계 과학의 출제 범위는 과학 1, 2이며 단 과학 2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과학 1, 2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개념에 관한 내용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의학계 과학의 출제 범위는 과학 1, 2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 화학 특강을 맡게 된 이과대학 화학과 이재승입니다. 2017학년도 자연계 화학 문제는 고등학교 기본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응용력과 종합적인 판단력 등을 측정하고자 출제가 되었습니다. 논제 1에서는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가 주어졌고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끊기 위한 빛의 파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라에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결합 1몰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 정의를 내려주었고, 제시문 다에서는 빛의 에너지와 빛의 파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제시문을 통해서 수소 분자의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빛의 파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라로부터 1몰의 결합을 끊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으므로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436kJ/몰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분자 한 개당 필요한 에너지는 이 에너지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은 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 다로부터 주어진 이와 같은 식을 통하여서 빛의 에너지와 빛의 파장 사이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때 필요한 파장은 2.73 곱하기 10의 -7승미터 또는 273 나노미터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보가드로 수로 각 분자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지 않고 이 빛의 에너지로부터 빛의 파장과 에너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아보가드로 수를 포함하여서 계산을 하였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2.73 곱하기 10의 -7승미터 또는 273 나노미터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논제 2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 영역이 380에서 750 나노미터까지임을 주어졌고, 수소 분자의 선 스펙트럼 중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함을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원자 내에서 방출되는 그 빛들이 연속광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으로 방출되고 그것을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각각의 계열을 가장 높은 에너지인 자외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라이먼, 그 다음 높은 에너지인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 그리고 그보다 낮은 에너지 영역의 적외선 선 스펙트럼을 파생 계열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앞서 보았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빛의 에너지와 빛의 파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 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시문 나로부터는 수소 원자에 대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각 궤도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 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높은 에너지에서 가장 낮은, 즉 들뜬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낮은 상태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낮아질 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제시문 나로부터 발머 계열은 들뜬 상태에서 N값이 2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빛입니다. 또한 전자의 에너지 이 N값은 앞서 제시문 나로부터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음을 제시되어 있으므로 N이 2보다 하나 높은 N인 3인 상태에서 N이 2인 상태로 전자 전이가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182.2kJ/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의 에너지는 이식을 통하여서 빛의 파장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파장은 654 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을 갖게 되고,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 안에 들어가는 빛 에너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n이 8인 상태에서 n이 2인 상태의 경우도 계산해 보면 이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308kJ/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제시문 다로부터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빛의 에너지와 파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서 구한 빛의 파장은 387 나노미터임으로써 이 역시 가시광선 영역 안에 포함되는 빛의 에너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이 3 이상인 에너지 준위로부터 n이 2인 상태로 방출되는 모든 빛은 가시광선 영역의 존재함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논제는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서 화석의 연대 측정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메머드가 죽은 연대를 예측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방사성 동위 원소인 원자량이 14인 탄소와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아닌 원자량이 12인 탄소 사이의 비가 3.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 중에는 중성자가 6개인 원자량이 12인 탄소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아니지만 중성자 수가 2개가 더 많은 원자량이 14인 탄소는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이와 같은 방사성 원소는 제시문 바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원소로 변하면서 그 원소의 원자수가 줄어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가 이와 같이 처음 분해가 되면서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입니다. 원자량이 14인 탄소인 경우에는 붕괴가 되어서 질소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의 원자량 14인 탄소의 반감기는 5730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 내에 있는 또는 화석 안에 식물 내에 있는 동식물 내에 있는 탄소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량이 14인 탄소는 계속해서 양이 줄어들게 되지만 원자량이 12인 탄소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체 내에서 존재하는 원자량 14인 탄소의 양과 원자량 12인 탄소의 양의 비를 통하여서 이 생명체가 언제 죽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하지만 지구 대기 상층부에 원자량 14인 탄소와 원자량 12인 탄소의 비는 약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우주 복사선이 대기 중에 기체와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방사성 탄소가 지속적으로 분해가 됨과 동시에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 비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마로부터 일반적인 대기권 성층권 안에 있는 이 방사성 탄소와 비방사성 탄소 사이의 비는 1 곱하기 12 마이너스 12승이나 발견되어진 그 화석의 비는 3 곱하기 13 곱하기 마이너스 14승 정도이므로 대부분의 방사성 동위 원소인 원자량 14인 탄소가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치고 약 3.13%의 방사성 동위 원소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바로부터 반감기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서 방사성 원소가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이므로 50%가 줄고 그 이후에 25%가 남고 12.5%가 남고 6.25% 그리고 3.125%까지 거치는 동안에 반감기가 5번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바로부터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는 5,730년이므로 반감기 5번을 거치게 되면 총 28,650년이 지난 셈이 되므로 발견되어진 매머드의 화석은 약 28,650년 전에 죽은 매머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제 4 역시 방사성 동위 원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사능 물질인 라듐 원자는 방사성 붕괴 시 4개의 알파 입자를 방출합니다. 이때 이 알파 입자는 제시몬 마로부터 헬륨 원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 라듐 1g의 방사능 붕괴 실험 결과 초당 3.42 곱하기 10의 10승계의 라듐 원자가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하였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200mg, 즉 0.2g의 라듐 시료에서 80일 동안 방출된 알파 입자를 모은 결과 표준 상태에서 7세제곱m의 헬륨 기체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몬 바에서는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의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항상 22.4리터임을 정의를 내렸고, 이때 1몰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붕괴된 라듐 원자의 수를 구하게 되면 실제 사용된 라듐의 질량은 0.2g이고 초당 3.42 곱하기 10의 10승의 라듐 원자가 3.42 곱하기 10의 10승으로 분해가 되고, 또한 80일 동안 이 붕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80일 곱하기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 값들을 모두 곱하게 되면 총 붕괴된 라듐 원자의 수는 4.73 곱하기 10의 16승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몬 바로부터 발생한 헬륨 기체 수는 알파 입자 수와 동일하고, 그리고 라듐 원자 하나가 붕괴할 때마다 4개의 헬륨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구한 붕괴된 라듐 원자 수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발생한 헬륨 기체 수는 1.89 곱하기 10의 17승계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집된 헬륨 기체의 부피로부터 몰수를 구하자면 구해진 헬륨 기체의 부피는 7세제곱m이므로 이 부피를 리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가 됩니다. 이 부피를 표준 상태의 기체 1몰의 부피인 22.4리터로 나눠주게 되면 이 7세제곱m에 포함되어진 헬륨 기체의 몰수는 3.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피를 발생한 헬륨 기체 수에 대해서 이 몰수로 나눠주게 되면 아보가드로 수는 6.05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확한 아보가드로 수의 개수와는 약간 오차가 있지만 근접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연계열 화학과 모의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